퇴근길 마음 맞는 동료와 혹은 고단한 하루를 마친 나 자신과 나누는 소주 한 잔. 우리에게 소주는 단순히 알코올 도수 16도의 풍성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고 위로였으며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연료였죠. 그런데 요즘 술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기가 무서워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남이나 홍대 같은 핫플레이스는 물론이고 우리 동네 골목 식당들까지 소주 한 병에 6,0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소주 한 병의 가격은 이제 1,9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이 투명한 병의 몸값은 순식간에 3배가 넘게 뜁니다. 1,900원짜리가 6,000원이 되는 마법. 누군가는 이걸 보고 사장님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2,000원도 안 하는 걸 대량으로 때우면서 6,000원을 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장님들은 정말 소주 한 병 팔아서 남은 돈으로 빌딩이라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6,0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모순과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끊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덫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의점 가격은 내렸는데 왜 식당 가격은 요지부동인지, 그리고 이 소주 6,000원 시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짜 경고가 무엇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소주 한 병에 담긴 경제학적 비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술집에서 소주 시키려다 멈칫하고 그냥 나온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라는 말이 참 쉬웠습니다. 그때는 소주 한 병이 주는 심리적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소주 2병에 맥주 1병 섞어서 소맥 몇 잔 마시면 술값만 벌써 18,000원, 2만 원에 육박하니까요. 안주까지 시키면 가벼운 술자리가 5, 6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서민의 술이라 불리던 소주가 이제는 결코 서민적이지 않은 가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정면으로 맡고 있는 건 역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과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소주 6,0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겠다, 혹은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 사서 홈술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유흥업소나 일반 식당의 주류 판매량은 눈에 띄게 급감한 반면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주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 마시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소주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걸 사장님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옆가게도 6,000원 받으니까 나도 올려야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외식업계의 폐업률은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8에서 9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손님이 줄어들면 가격을 낮춰서 손님을 불러 모으는 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세금을 깎아줘서 출고가까지 내려갔는데 왜 식당 사장님들은 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할까요? 왜 소주 4,000원 하던 시절보다 6,000원 하는 지금이 사장님들 주머니를 더 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속에 숨겨진 구조적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마시는 소주 한 병의 가격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우선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가부터 볼까요?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소주 한 병의 출고가는 약 1,1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의 술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죠. 덕분에 편의점에서는 1,900원 정도의 소주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님이 이 출고가로 술을 받아오는 건 아닙니다. 주류 유통 구조상 반드시 주류 도매업체를 거쳐야 하거든요. 도매업체도 먹고 살아야죠. 운송비, 창고 보관비, 인건비, 그리고 도매 마진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당에 입고되는 가격은 대략 1,8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2,000원에 받아서 6,000원에 팔면 4,000원이 남는 거 아니냐고요. 단순 계산으로는 마진율이 엄청나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식당이라는 공간은 소주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손님이 앉아있는 그 의자와 테이블, 그곳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음식을 조리하는 가스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서빙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가 소주 한 병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을 복기해 봅시다.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고 전기세와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은 폭탄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식재료 값은 또 어떻습니까?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고정비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안주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소주 가격을 올리는 게 그나마 덜 미안하고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안주 가격을 10,000원씩 올리면 손님들이 아예 주문을 안 하지만 소주 가격 1,000원 올리는 건 그래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참을성이 바닥난 겁니다. 소주 가격을 올려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벅차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판국인 겁니다. 결국 소주 6,000원은 자영업자의 탐욕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한국의 고정비 구조가 만들어낸 괴물인 셈입니다. 소주를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적 모순. 사장님들은 지금 벼랑 끝에서 소주병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가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소주를 싸게 파는 게 답이 아니라면 술집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주를 가져다 주고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소비자들이 6,000원을 내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아니면 소주 가격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성공하는 술집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이제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과 경험을 파는 곳으로 병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주 한 병에 찌개 하나 나오는 술집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대신 그 가게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 전문적인 페어링 안주, 혹은 사장님과의 유대감 같은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곳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소주가 6,000원이지만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은 개별 자영업자의 노력일 뿐 사회 전체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단순히 소주 세금을 몇십 원 깎아주는 생색내기식 대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진짜 범인은 소주 원가가 아니라 살인적인 임대료와 급격한 고정비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소주 가격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원가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펜제와 대체제입니다. 과거의 소주는 대표적인 기펜제 성격을 가졌습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소주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삶이 팍팍해질수록 더 많이 팔렸거든요. 가격이 조금 올라도 에이 그래도 소주밖에 더 있냐 하며 마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소주 6,000원이라는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이 술이 더 이상 저렴한 서민의 술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대체제입니다. 예전에는 소주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편의점 하이볼, 저가형 와인, 수입 맥주 등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주의 수요 탄력성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확 옮겨가 버린다는 뜻이죠. 즉, 식당 사장님들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소주 가격 인상은 외식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메뉴 비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식당이 메뉴판의 가격을 한 번 바꿀 때는 상당한 결심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주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다른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소주 6,000원은 단순한 술값 인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인 셈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서민을 위로하던 술이 이제는 서민의 지갑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존재가 되다니요. 소주 6,000원 시대는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던 동네의 작은 단골집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던 소박한 공동체들이 소리 없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세상은 변합니다. 술 문화도 바뀌고 식당의 형태도 변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6,000원이라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사투와 서민들의 팍팍해진 삶입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욕하기 전에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무엇이 소주 한 병의 무게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소주 한 병의 가격 얼마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주 한 병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얼마인가요? 5,000원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4,000원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맛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